안녕하세요. 원더골라이프 송철입니다. 24년 국산차 상반기 판매 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과연 1위 차종은 무엇일까요? 많이들 예상하고 계신 것처럼 소렌토가 49,588대를 판매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하이브리드를 더하며 소렌토 맹추격에 나선 카니발, 3위는 소렌토의 라이벌 산타페가 차지했습니다. 판매량 상위권 모델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SUV이거나 RV 장르라는 것, 세 번째는 7인승 시트를 비롯한 다인승 시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아빠들의 최종 선택이자 경쟁자가 없는 카니발을 제외하면 7인승도 선택 가능한 하이브리드 SUV가 국내에서 가장 선호되는 자동차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2위를 다투는 차량들이 모두 현대차그룹 한 집안 차량이다 보니 선택권이 제한되어 아쉬운 것도 사실인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르노에서도 그랑콜레오스의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주력으로 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다만 3열이 제공되지 않아 5인승밖에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대신 7인승 하이브리드 SUV 키워드를 모두 만족하는 차량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푸조의 3세대 완전 신형 5008 모델입니다. 24년 3월에 전기차 버전을 먼저 공개했는데요. 이번에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추가로 공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3세대 완전 신형 푸조 5008의 특징 3가지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국내 인기 모델인 소렌토만큼 커진 차체 사이즈와 파격적이면서도 세련된 외관 디자인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2세대 5008은 3008의 롱 휠베이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전면부는 물론이고 후면부도 비슷한 기조를 가지고 있죠. 크기 또한 차체에 비해 긴 휠베이스를 제외하면 전장 4650mm로 투싼급 정도의 제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세대 신형이 등장하면서 3008과 역할을 달리하고자 했는데요. 풀체인지된 3008은 쿠페형 스타일로 변모해 작지만 고급스럽고 실용성보다는 스타일을 중시하는 고객층을 공략하고 있고, 5008은 사이즈를 기존보다 150mm나 늘리며 전장 4790, 전폭 1890, 휠베이스는 무려 2890mm를 갖춰 전장이 소렌토보다 25mm 짧은 것을 제외하면 휠베이스는 오히려 산타페, 소렌토보다 75mm 길어졌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중형 SUV와도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차체 사이즈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은 무난하고 다부진 느낌의 소렌토나 칼로 두부를 벤 듯한 각진 라인을 갖춘 산타페와 달리 풀체인지답게 곳곳에 엣지를 잘 살려 최신 프랑스차다운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푸조는 원래부터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기로 유명했죠. 세대가 바뀔 때마다 기존과 닮은 모습보다는 혁신적인 스타일링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D세그먼트로 차체를 키우며 측면과 후면 기준 3008과 공유하는 것 없이 다르게 디자인한 것과 달리 전면부 디자인은 신형 3008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퓨전 그릴이라 불리는 전면 그릴은 마치 색상이 그라데이션 되듯 차체와 그릴부가 정해진 경계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최근 르노에서도 그릴부에 많이 적용하는 기법이고, 국내에는 K8이 그릴부 경계를 없애는 디자인으로 출시 초기 이슈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릴부가 명확했던 기존 내연 차량과 그릴부가 아예 없는 전기차들 사이에 위치한 느낌입니다. 새로워진 그릴 가운데는 푸조의 새로운 로고가 크게 자리잡고 있어 기존 세대 5008과 확실히 달라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와 텔램프에는 푸조의 전통적인 3라인, 즉 사자가 발톱으로 핥힌 형상을 시그니처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기존 세대들이 후면부에서만 주로 보여주었던 3라인을 헤드램프 기술을 발전에 따라 전면부에도 과감하게 적용시켰습니다. 3개의 날카롭고 가느다란 데일라이트와 그 위에 정교한 3개의 픽셀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헤드라이트가 디자인의 연속성을 보여주며 타 브랜드 차량과 차별화되는 푸조만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후면에도 기존 차량들처럼 3라인이 있는데 이번에는 더욱 얇고 정교해졌습니다. 3008과 거의 동일한 전면부, 비슷한 테일램프 요소와 달리 측면부는 5008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2세대 모델에서 보여주었던 특유의 전장 대비 긴 휠베이스를 갖춘 5008만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전위적인 디자인을 갖춘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커진 차체와 함께 기존 세대와는 달라진 모습을 느끼게 해줍니다. 새로워진 디자인은 서 있을 때도 멋있지만 이렇게 라이트가 점등된 상태를 보면 앞뒤 모두 푸조만의 3라인이 점등되어 라이팅만으로도 존재감을 올려줍니다. 후면 턴 시그널 역시 모두 3라인이 점등되어 시인성 또한 좋아 보이죠? 특히나 전방 턴 시그널의 존재감은 압도적입니다. 신형 투싼 등 턴 시그널을 자꾸 범퍼 하단으로 내려서 시인성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런 디자인 방향성은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징 두 번째는 실내에 있습니다. 신형 408에도 푸조만의 아이 콕핏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스티어링 휠 사이로 디지털 계기판을 보는 타 브랜드들과 다르게 푸조는 계기판을 위로 올리고 스티어링 휠 사이즈를 줄여 스티어링 휠 너머로 계기판을 보는 형태를 완성했습니다. 그로 인해 최신 차량들이 즐겨 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계기판 자체가 HUD를 보는 시선에 위치하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5008은 더 나아가 21인치의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시인성과 고급성까지 더했는데요. 푸조는 이를 헤드업 커브드 스크린이라고 부릅니다. 넓은 디스플레이에 커스터마이징 기능과 터치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 등이 모두 적용되어 있고, 디자인적으로 21인치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보시는
보시는 것처럼 떠있는 형태로 디자인하고 조명 효과를 주어 경쟁차들과 디자인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실내 디자인의 개성은 푸조를 따라올 브랜드가 없죠. 전자식 기어는 토글 형태로 대시보드에 위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파격적인 실내 디자인 구성 자체는 신형 3008과 큰 차이가 없지만 오픈이 가능한 대형 파노라마 썬루프는 5008만의 아이템입니다. 2열 센터에는 에어벤트는 물론이고 터치로 온도와 풍량, 오토 모드 조작이 가능한 패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3008과 가장 큰 차이점은 7인승 시트가 적용된 점이겠죠. 소렌토로 대표되는 국내 모델들과는 구성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2열이 6대4로 폴딩되는 국내 모델들과 달리 3분할되어 하나씩 폴딩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당연히 3열까지 모두 폴딩 시 큰 적재 공간을 갖추게 되고 평탄화가 잘 되는 편이라 차박이나 차크닉에도 유리해 보입니다. 구형 대비 커진 차체와 소렌토보다 길어진 휠 베이스를 바탕으로 7인승 차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푸조 5008의 특징 세 번째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갖춘 점입니다. 유럽 차량들은 국내에서 인기 있는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보다 내연 차량의 출발 시나 부스트 시에만 힘을 보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아예 플러그로 충전을 해 일정 거리는 전기차처럼 운행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두 가지로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5008 역시 그런데요. 충전이 필요 없고 내연 차량 특유의 가속감과 몸놀림을 선호하는 고객층을 위해 1.2L 퓨어테크 엔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합된 구성과 1.6 퓨어테크 엔진에 7단 DCT, 거기에 전기 모터를 더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PHEV 모델의 경우 완충 시 WLTP 기준 82km를 주행할 수 있어 80km 이내의 출퇴근 거리라면 전기차처럼 활용이 가능합니다. 국내 기준 비슷한 체급으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소렌토가 북미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출시했는데 1회 완충 시 주행 가는 거리가 EPA 기준이긴 하지만 48km로 짧아서 실망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존 구형 플러그인 모델들이 40-50km 주행밖에 되지 않아 많은 인기를 끌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말이죠. 신형 5008 PHEV 모델은 가격만 합리적이라면 꽤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렌토 산타페와 달리 전기차 버전도 나온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우선 기본 모델의 경우 73kWh 배터리를 통해 완충 시 주행 가는 거리는 WLTP 기준 500km이며 최고 출력은 214마력입니다. 주목할 모델은 롱레인지인데요. 무려 98kWh의 큰 배터리를 장착해 WLTP 기준 주행 가는 거리는 5인승 기준 700km입니다. 충전 속도도 향상되어 10분 충전 시 100km 주행이 가능하고요. 전기차 스펙이 동급을 넘어서며 강력해진 이유는 3008과 마찬가지로 스텔란티스 그룹의 STLA 미디움 플랫폼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성이 테슬라 모델 Y와 비슷한데요. 앞서 스탠다드 레인지와 롱 레인지를 소개해드렸죠. 역시 고성능 버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500km로 줄어들지만 강력한 듀얼 모터 4륜구동 시스템 조합으로 합산 출력 320마력의 성능을 냅니다. 기존 푸조 차량들이 파워트레인에서 큰 메리트가 없어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관심을 가져볼만 합니다. 회생제동 모드는 총 3단계로 패들 시프트로 조정이 가능하고 내연 차량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1단계를 제외한 회생제동이 강한 2단계부터는 감속시 제동 등도 들어옵니다. 긴급제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물론 자동 차선 변경, 표지판을 인식하여 제동 및 감속을 하는 기능 등 다양한 ADAS 기능도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구형 5008과 다르게 차체 사이즈를 대폭 키우며 휠베이스 기준 소렌토보다 큰 제원을 가지고 돌아온 신형 5008, 커진 차체 덕분에 좀 더 편하게 탑승이 가능한 7인승이 되었고 무려 21인치의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면서 실내의 고급감도 향상되었습니다. 거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최대 700km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까지 강력해진 파워트레인을 3가지나 구성해 국내 시장에 진출해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디젤 엔진을 내세우는 푸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은 푸조의 새로운 5008 모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전기차 구입을 원하신다면 기아 EV6를 추천드립니다. 페리 버전이 나온 만큼 기존 모델의 재고는 월 54만원대의 파격적인 조건의 장기 렌트가 가능합니다. 소렌토, 산타페 역시 잔존 가치가 높아 장기 렌트가 유리한 차종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조건의 신차를 구입할 수 있을지 고민이시라면 1577-8319 위 번호로 전화주시면 내 상황에 맞는 차량 옵션 추천과 합리적인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걸 라이프 송무철이었습니다.